안녕하세요. 부동산 인사이트 시청자 여러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청주시 청원고지회장 김설아 소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임대차 계약 시 특약사항 작성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거래의 시작, 계약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계약금은 작은 돈 같지만 사실은 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계약금을 얼마나 주고받아야 하는지, 또 계약금을 주고받을 때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계약금이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약속의 의미로 지급하는 돈인데요. 모든 부동산 거래의 시작이기도 하며 어쩌면 재산상의 실익을 위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 이제 우리 약속했으니 나 정말 살 거예요 라는 표시이면서 계약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만큼 손해를 보니 꼭 약속을 지키세요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파는 사람, 사는 사람은 어떤 손해를 볼 수 있고 어떤 이익을 볼 수 있을까요?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매매 금액의 10% 정도가 기준이 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3억 원짜리 아파트를 거래한다면 계약금은 3천만 원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알고 계신 것처럼 반드시 10%여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계약금은 법에서 정해둔 고정 금액이 아니라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면 1%든 50%든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매수인이 적금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아 시간이 필요하다면 일단 5%만 내고 나머지는 중도금 시점에 맞추기도 하고, 반대로 매도인이 계약 해지 위험을 줄이고 싶다면 20% 이상 큰 금액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계약금은 법으로 정해둔 비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정해지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무조건 많거나 적은 액수가 아니라 매수인과 매도인 각자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을 찾아내는 것이 내 재산권을 위한 아주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통상 계약 해지를 원치 않는 거래일수록 큰 금액의 계약금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금을 많이 내면 매수인은 혹시 계약을 해지할 경우 돌려받지 못할까 하고 불안해할 수 있지만 매도인은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계약금을 적게 내면 매수인은 부담이 줄어 좋지만 매도인은 혹시 이 사람이 마음을 바꾸면 어쩌지? 라는 걱정을 하게 되죠. 그럼 실제 사례를 통해 거래 시 계약금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느 고객님께서 농사를 짓기 위해 큰 평수의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현재 가진 돈이 부족해 5%만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3개월 후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체결 이후 물건지 주변으로 뜻하지 않은 개발 호재가 뉴스로 발표되며 토지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자 매도자는 받은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하셨습니다. 며칠 사이 오른 수억 원의 이익이 매수인 것이 되었다, 매도인 것이 되었다 하는 아찔한 상황이 되었던 경험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어느 부부가 전원주택을 매수하면서 계약금으로 5%만 지급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2달 후 매수인이 마음을 바꿔 다른 주택을 구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결국 매수인은 5%의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는데요. 매도인은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기 위해 새 집을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였으며 이사 비용 등 여러 가지 지출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계약금이 적다 보니 매도인 입장에서는 손실이 커졌고 새로 구입한 주택의 잔금 마련을 위해 고군분투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적정한 계약금이 거래 안정성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작은 금액의 계약금이 매도자 또는 매수자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은 실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계약금을 많이 내서 문제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한 매수인이 아파트를 계약하면서 무려 20%의 계약금을 지급했는데요. 이후 거래가 진행되는 사이 인근 시세가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매수인은 계약했던 주택보다 더 큰 평수의 다른 집으로 옮기고 싶었지만 이미 큰 계약금을 지불한 터라 계약을 포기할 수 없었고 결국 시세보다 비싸게 매매를 마무리하며 부담을 떠안게 되었던 상황도 있었습니다. 만약 계약금을 소액만 걸었다면 본 계약을 포기하고 시세 하락에 따른 손실을 줄일 선택의 여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계약금의 금액 여부는 사실 매도인보다는 매수인에게 더 큰 리스크를 안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몇 달 전에도 대출 승인 문제로 약 2억 원 이상의 계약금을 계약 해제로 손해를 본 사례가 제 주변에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매매 금액이 큰 경우에는 계약금의 많고 적음을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해 보셔야 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 사례와 같이 계약금을 얼마나 정할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오늘은 두 가지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마음에 드는 물건이 시세 이하의 금매로 나왔다면 계약금을 다소 많이 지불하시는 것이 매도인의 계약 해제 가능성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거래가 활발하지 않거나 대체 매물이 많은 지역이라면 계약금을 적게 설정해 매수인의 리스크를 줄이고 선택권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매도인과의 협의가 필요하겠죠. 마지막으로 꼭 알아두셔야 할 부분이 바로 계약금의 법적 의미인데요. 부동산 거래에서는 계약금을 지급하고 나면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반대로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받은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 규정을 계약 해약금 제도라고 부릅니다. 매수인이 계약을 포기하면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그대로 몰치되어 끝나지만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2배를 돌려줘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약금은 계약 해지를 통보한 즉시 전액을 반환해야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며 이로써 계약 해제로 인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연하거나 미루게 되면 법원은 계약 해제 시점을 기준으로 배액 반환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고 지연된 기간만큼 지연 이자까지 추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계약금 얼마를 주고받아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계약이 잔금까지 별탈 없이 진행되어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원하는 만족스러운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러 이유로 계약이 끝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혹시 계약이 해지될 경우 나에게 어떤 피해가 올 수 있는지를 미리 가늠해 본다면 내가 계약금을 얼마로 정해야 할지 한결 더 쉽게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무언가를 계약하시거나 준비 중이시라면 오늘 함께 살펴본 계약금 책정 방법이 작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부동산과 관련하여 궁금하셨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청주시 청원구 지회장 김설아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